춘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직원들에게 업무 외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18일 저녁부터 19일 아침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강원 지역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와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춘천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직원들에게 업무 외에 사적인 지시를 일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운전은 물론 본인 소유의 자택 청소나 수리를 시키는 등 복지시설 직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는 건데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혹도 제기돼 논란입니다. 정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는 재단 대표이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대표이사 A씨가 시설 직원에게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렸다는 내용입니다. 시설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A씨가 평소 개인적 용무로 외출할 때 운전을 시키거나 정원 관리를 시키는 등 사적인 업무 지시를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A씨가 장애인 시설 바로 옆에서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 거주하며 직원들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다는 겁니다. 노인 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2층에 본인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시는 거죠. 이제 외부 지원 나가고 뭐 이럴 때 차량 이제 지원을 많이 해드리는 거죠. 시설 일로 나간다고는 다 기재가 되죠. 직원들은 또 A씨가 장애시설 직원들에게 이삿짐을 나르게 하거나 자택 청소를 시켰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 업무까지 지시했다고 말합니다. 이사를 할 때 이삿짐을 나른다든지 또 본인의 그 어떤 그 강아지 집을 청소하게 하거나 강아지 집을 수리하도록 우리 그 시설관리 선생님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님이 거주하는 집이 거기 그 노인 요양원이니까 거기에 청소를 불러가지고. A씨가 시설에서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외출을 방해했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복지 차원에서 거주 장애인의 외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갑자기 외출을 막는 경우가 잦았다는 겁니다. 임의용이라든가 아니면 외출 프로그램이 있어요. 저희들이 뭐 예를 들면 의암공원이라든가 뭐 그런 데를 주로 가서 산책도 하고 거기서 뭐 운동도 하고 나가고 싶죠. 본인들도 인간다운 권리 미용실 가서 머리 자르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해요. 이런 가운데 해당 시설에서는 거주 장애인에 대한 학대 의혹도 제기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시설은 앞서 지난 2022년과 2023년 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 등 학대 사실이 드러나 시설장이 교체되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권유고 기관에서 확인이 끝났고요. 그런 다음에 경찰로 넘어가서 경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이에 대해 A씨는 개인적인 업무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장애인 학대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강원 지역에도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50mm의 폭우가 내릴 전망인데요.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시고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빗물바지 덮개를 열고 삽으로 이물질을 퍼올립니다. 빗물바지 내부엔 흙과 낙엽, 쓰레기가 뒤섞여 있습니다. 장마를 앞두고 도시 배수 점검 작업이 한창입니다.
빗물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협작물이 쌓이게 되면은 장마철에 침수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준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침수에 대한 피해를 크게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강원 지역 장마는 19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영서지방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20일에는 강원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특히 20일 오후부터 21일 새벽 사이 강원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강풍특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초속 25m가 넘는 순간 풍속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본격적인 장마에 대비해 침수와 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6년간 강원 지역 소방 활동을 보면 여름철 특보기간 하루 평균 구조활동 건수는 약 149건으로 평상시보다 165% 증가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우가 내릴 때는 개울가나 하천변 등 침수 위험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말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농촌 지역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의 점검을 위해 나가지 않고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은 사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장맛비는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보된 만큼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강릉에서 올해 첫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지난 18일 저녁부터 19일 아침까지 강릉 지역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동해안에서 열대야가 처음 나타난 건 6월 10일로 올해는 8일 늦게 관측됐습니다. 열대야는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되는 현상입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20일까지 동해안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오르는 곳이 많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형 미래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강원형 첨단 전략산업 공동발굴 및 기획, R&D 공동기획 및 기술화 협력, 인재 양성 등을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특히 첫 실행 과제로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전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지난 1976년 설립된 정보통신기술 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지역의 새로운 국회의원 소식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비례대표 승계로 국회의원이 된 최혁진 국회의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최혁진 의원은 지난 18일 오후 봉산동 산업단지 반대대책위원회를 방문해 봉산동 산업단지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산업단지 추진의 적법성과 주민동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청취하고 주민들에게 우려되는 피해에 대한 방지 대책 등을 논의했습니다. 최 의원은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가 개발되는 과정에서 원주 시민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현재 발생한 피해 및 위법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을 위한 더 많은 활동 이어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원주 을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국회의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송기현 의원은 민간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임대 사업자 간 분쟁을 줄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은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 시 광고했던 내용을 공급 신고 내용에 포함하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에 상충되는 특약사항이 신설될 경우 임차인 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초 입주민과의 약속을 내팽개치는 민간 임대 건설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법안입니다. 원주시 갑 국민의힘 박정아 국회의원은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동물 유기를 비롯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고 있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정화 의원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5년을 설계하는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위원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의 정책 철학과 운영 방향을 설계하는 사실상 새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핵심 전략기구입니다. 허영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에서 국회와 정부, 대통령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기획과 실행의 간극을 좁히고 입법과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강릉시가 추진 중인 경포 호수 내 인공분수 설치를 포함한 환경 개선 사업을 놓고 찬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반대 시민 모임과 강원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19일 경포호수 잔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공분수 설치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를 시민단체는 강원도가 지난 11일 경포호 인공분수 설치 사업에 대한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조건부로 협의했지만 입지 타당성과 적절성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평가서 원문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또 강원도와 국가유산청은 사업 심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사업 승인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맞서 강릉 경포 화경 참여연대와 정화분수 범추진 운동본부도 이날 경포 번영회 주차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포호 수질 개선을 위해 정화분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찬성 측 사회단체는 경포호의 수질이 4, 5등급 수준이며 영양화 지수는 50%에 달해 부영양화 단계라며 총체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화분수를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릉시가 2026 강릉 ITS 세계총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방위적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19일 시청 도시정보센터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신호 전문기업 등과 2026 ITS 세계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에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교통신호 제어기를 디지털로 교체하는 차세대 교통신호 제어기 시범 구축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강릉시는 차세대 신호 제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ITS 세계총회 기간 중 시연과 시찰 프로그램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관광지 해변과 공영주차장 내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변 및 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 공영주차장 내 야영 취사 행위, 무허가 노점상 등입니다. 강릉시는 올해 상반기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 14대와 무단 방치 차량 46대를 견인 조치했고 불법 야영 취사 행위 1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현장 조사를 한 뒤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입니다. 정성군이 시내버스 완전공영제 도입 5년차를 맞은 가운데 와와버스 이용객이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정성군 인구 4만 명의 100배에 달하는 수치로 완전공영제를 도입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75만 명이 와와버스를 탑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성군은 공영제 시행 이후 하루 평균 이용객 수가 이전보다 165% 증가해 대중교통 이용이 활성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기존 65세 이상과 청소년에 한해 무료로 이용하던 와와버스를 지역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무료로 탈 수 있도록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은 당초 오는 21일 예정됐던 스페이스 챌린지 2025 인 원주 행사를 비가 예보됨에 따라 22일로 연기했습니다. 행사 일정은 연기됐지만 기존 항공 우주 체험 프로그램과 전시, 공연 등은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와 관련된 세부 사항과 변경 내용은 스페이스 챌린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